오늘은 지난번 구독자분께서 리턴의 방향, 백핸드 역크로스의 경우 이런 내용을 질문하셔서 그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에서 제가 볼을 낮게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낮게 넘기는 방법에 어떻게 하면 낮게 넘길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궁금증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고요. 그 시범 보이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턴을 왼손잡이가 이 자리에 리턴을 하게 되면 포핸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백핸드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항상 낮게 주면 우리 편이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낮게 리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낮게 리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볼에 따라서 상대방이 스핀 스몰을 해서 바운드가 높게 되는 볼이다 그러면 로빙을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낮은 볼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의 밑에를 맞춰서 슬라이스 로빙을 하고, 또 바운드가 높게 되는 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탑스핀 로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빙을 할 거냐, 아니면 탄도를 낮게 해서 보낼 거냐, 또 그러면서도 방향을 코너웍을 할 것이냐, 못할 수도 있지만 코너웍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서 내가 구석에 몰렸을 때는, 상대가 서브를 구석에 해서 내가 구석에 몰렸을 때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구석에서 저 네트에 색종이들을 붙여놨는데, 탄도를 낮게 하려고 하면 저 색종이 높이로 스윙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수평 스윙을. 그러면서도 스핀이 걸려야 넘어가서 안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넘어가고 상대방이 받을 때 떨어져야 돼요. 서비스 박스 안쪽이나 저 바구니 세워놓은 곳, 의자를 세워놓은 거를 사람 위치로 봤을 때 저 의자의 다리 쪽으로, 사람의 다리 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발리를 받는 사람이 어렵겠죠. 그것도 이렇게 코스를 사이드로 빼서 코너웍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또 아니면 볼이 높아서 낮게 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다 받기 어렵게 세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서 리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색종이를 저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저기를 타겟으로 해서 공을 치시라는 얘기죠.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리턴을 할 때든 스트로크를 할 때든 공이 빠르니까 바빠서 목표 설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테니스는 매번 공을 칠 때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똑바로 대각선으로 이런 목표가 아니라 직선으로 어느 정도 길이로 칠 것이며, 어느 정도 파워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높이로 보낼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치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색종이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해도 공이 이렇게 느리고 떠서 느리면 달려와서 오히려 공격을 받게 돼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길게 간다든지 낮게 떨어지면 쉽게 공격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만 정해서는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과 탄도와 이렇게 떨어뜨리는, 또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상대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리턴을 항상 이렇게 포핸드 같은 경우는 플래시나 이렇게 탑스핀으로 리턴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멀면 슬라이스로도 해야 되죠. 어떻게든 넘겨야 되니까. 근데 슬라이스도 이렇게 해서 로빙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요. 또 슬라이스도 이런 식으로 코너웍이나 낮게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슬라이스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내가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안전하게 넘기는 코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넘길 때도 직선의 길이와 또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해서, 대각선이 훨씬 길죠. 아웃이 덜 되겠죠. 또 백핸드 쪽에서도 네, 여기서 리턴을 받을 때 상대방이 스핀 서브를 해서 공이 높게 바운드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네, 상대방의 백핸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로빙을 해도 되고요. 또 슬라이스로 낮게 해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나 이렇게 또 밀어서, 이거는 좀 길게 갔어요. 들어가긴 했지만 더 짧게 또 드라이브도 밀어서 두 사람 사이, 또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리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스로 받을 거냐, 굉장히 빠른 플랫 서브가 온다 그럴 때는 그대로 블러킹을 해서 넘겨야 되고, 또 멀거나 낮거나 그럴 때는 슬라이스로 안전하게 넘겨서 자세 낮추고, 예, 가운데나 바깥쪽 역크로스나 아니면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이거를 서브가, 상대방 서브가 이렇게 세지 않아서 어렵지 않다 그러면 드라이브로 바깥쪽에 놓고 가운데 길게, 또 이런 식으로 저 색종이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탄도가 높지 않게 되는데요. 또 탄도를 높지 않게 치는 거에서는 백스윙에서 이 라켓의 면을 드라이브 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닫아주는 게 더 좋아요. 스핀이 더 많이 걸리면서 탄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립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할 때 오른손에 공을 잡기 때문에 그립을 이렇게 바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 잡기가 불편해서 이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도 백핸드도, 또 제가 그립을 바꿔 잡아서 스핀을 많이 걸어서 치면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죠. 타점을 잘 못 잡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핀을 적게 걸고, 또 스핀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윙 궤도로 스핀을, 라켓을 올려서 스핀을 약간씩 걸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잡는 그립이랑 또 실제 동호인분들이 잡으시는 그립이랑 또 선수들이 잡는 그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이게 맞는 거다 단정을 짓거나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아래에서 드라이브로 좀 강한 리턴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서브가 세지 않을 때, 어렵지 않을 때 내가 받기가, 이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예, 또 어렵고 할 때는 안전하게 밀어서, 예, 예,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서 일단은 상대방한테 쉽지 않게 줘야 내가 공격을 안 받으니까. 예, 볼의 탄도를, 스윙의 궤도를 너무 이렇게 위로 올리면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탄도가 올라가고, 탄도가 높으면 볼이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볼이 올라가서 탄도가 느려지는 경우는 로빙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볼을 아예 넘기겠다, 길게. 그럴 때는 완전히 높아야죠. 또 스핀이 걸려서 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예, 또 걸리는 거를 주의하면서, 예, 이런 거는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겠죠. 높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낮게, 예, 떨어져야 상대방이 어려운 로우 발리를 할 것이고 공을 띄울 것이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서 내가 또 쉬운 스트로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의 방향을 결정하고 볼의 탄도를 조절해서 리턴 때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핸드에서도 높은 거 슬라이스로 누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너무 낮아도 안전하게 낮게 넘어가고, 또 적당하게 오면 스윙을, 공을 때리면서
회전을 줘서 낮게 떨어지게 회전을 많이 줘야죠. 또 포핸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직선이나 대각선 띄우던가 아니면 두 사람 사이 가운데 쪽을 때려서 저 네트의 맨 위에 상단에 하얀 선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라켓면을 좀 덮어서 이게 열리면 탄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닫아서 그대로 들어가고 스핀을 많이 걸어주면 떨어지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낮은 선을 잘 할 수 있으면 경기를 훨씬 더 쉽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가 좋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 경기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